일본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도쿄의 고급 주택가, 그 중에서도 정치인들이 모여 사는 아자부 지역의 어느 저녁입니다. 창밖으로는 도쿄타워의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거리는 한밤의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밤, 자민당 중진 의원의 서재에서는 긴장감 가득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반한 시위의 선두에 서고 TV에서 혐한 발언을 서슴지 않던 그가 자신의 딸 유키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한국으로 간다는 건가요? 16살 유키의 떨리는 목소리가 서재를 채웠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정치 서적들 사이로 한국의 부동산 관련 자료들이 살짝 비치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극우 정치인이 왜 한국행을 준비하는 걸까요?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유키입니다. 도쿄에 사는 16살 여고생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우리 가족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 아버지는 일본 자민당의 중진 의원이시고 최근에는 반한 시위의 선두에 서시는 분이에요. TV에서는 매일같이 한국은 위험하다. 한국 경제는 곧 무너질 것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시죠. 그런 아버지의 딸인 제가 사실은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에요. 모순적이게도 아니 어쩌면 운명의 장난처럼 말이죠. 매일 밤 이어폰을 꽂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건 제 하루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방 안에 붙어있는 BTS와 블랙핑크의 포스터들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특별 제작품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오실 때마다 재빨리 숨길 수 있도록 준비해둔 거죠. 한국 문화는 우리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발언이 TV에서 나올 때마다 전 침대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해야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늘 방으로 직행합니다. 가방에는 친구 미호가 몰래 빌려준 사랑의 불시착 USB가 들어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귀한 것이었어요. 유키,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급하게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식탁에서 아버지는 늘 그렇듯 한국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으셨죠. 그날은 반도체 산업이 타깃이었어요. 곧 무너질 거야. 우리 일본 기업들이 기술력으로 압도할 테니.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어제 본 한국 뉴스에서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왔지만 그런 이야기는 절대 꺼낼 수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도쿄의 밤하늘은 언제나 뿌옇지만 전 가끔 이 하늘 너머 서울의 밤 풍경을 상상해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죠. 책상 서랍 깊숙이에는 제가 몰래 모으는 한국어 단어장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게 제 작은 목표예요. 물론 이것도 아버지께는 비밀이죠. 딸아이가 한국 문화에 심취했다는 게 알려지면 내 정치 생명이 끝장날 거야. 언젠가 아버지가 동료 정치인과 나누시던 대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서 전 더욱 조심스러워졌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경계하고 미워해야 하는 걸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쿄의 소음을 들으며 전 오늘도 이어폰을 꽂습니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정치인의 딸로서의 삶과 한류 팬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는 나카무라 유키의 이중생활. 그것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평소처럼 아버지는 오늘도 반한 시위 현장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아버지의 강경한 발언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셨어요. 평소라면 거실에서 뉴스를 보시며 한국을 비판하는 말씀을 하셨을 텐데 왠지 조용하셨죠. 문득 걱정이 되어 서재 앞에 서 있다가 안에서 들리는 전화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네, 강남 매물 정보 잘 받았습니다. 해운대 쪽도 부탁드립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였는데 한국의 부동산을 알아보고 계신다니요?
더구나 당일 시위 현장에서 한국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셨던 분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출근하신 후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구석에 살짝 삐져나온 문서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난카이 해구 대지진 발생 가능성 90%. 후지산 분화 위험도 상승. 도쿄 직하형 지진 임박. 극비 문서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은폐하고 있는 자료였나 봐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급 아파트 매물 정보와 계약서 초안들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더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어 교재, 한국 부동산 시장 분석 보고서, 심지어 한국 이주를 위한 준비 목록까지 있었어요. 모든 게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제가 알던 아버지는 누구였던 걸까요? TV에서 한국을 맹비난하던 극우 정치인은 가면이었던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서울거리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이곳에서 그때처럼 자유롭게. 책상에 놓인 달력에는 여러 날짜의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지진 관측 데이터 수집일과 한국 부동산 중개인과의 미팅 일정이었어요. 그리고 제 생일인 다음 달에는 크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옆에 최종 결정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서재를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몰래 한류를 좋아하던 것처럼 아버지도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닮아 있었네요. 이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눈치채지 못한 척하면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겠다고요. 이왕이면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둬야겠죠. 아마도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올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반한 발언이 들려오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기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루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평소처럼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며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식탁 밑으로 떨어진 연필을 주우려 몸을 숙였을 때 아버지의 신문 뒤에 숨겨진 한국 부동산 매거진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신문과 매거진을 재빨리 접으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들렸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서재에서 한국 부동산 자료들과 지진 관련 문서들을 봤다고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탁에 내려놓으시던 커피잔도 덜컹거렸어요. 어머니는 영문을 모르신 채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서재에 들어갔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소리에는 질책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시는 눈치였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 아버지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평소에는 감히 들어갈 생각도 못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우리의 비밀을 공유하는 장소가 된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앉히시고는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표지에는 난카이 해구 대지진 위험도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정부가 극비리에 진행한 조사 결과라고요. 앞으로 10년 안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90%를 넘는다고 했어요. 후지산 분화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하시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TV에서 늘 당당하게 연설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인가요? 하고 여쭤보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본인은 정치인이지만 그보다 먼저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때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했다고 고백하셨어요. 아버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한국 부동산 매물 정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해운대의 오션뷰 펜트하우스.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왜 아버지가 겉으로는 한국을 그토록 비난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행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를 그동안 나쁘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요. 사실 아버지도 한국을 결코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은 끊기고 말았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거짓된 삶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으신 듯 했어요.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정치인으로서의 입장과 한 인간으로서의 판단이 달랐던 거냐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살짝 미소를 지으시며 이제 우리가 비밀을 공유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비밀을 공유하게 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들어가 보니 아버지 앞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화면에는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이번 주말에 한국의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러 가신다고 해요. 물론 극비리에 다녀오셔야 한다고 하셨죠. 정치인인 아버지가 한국에 가신다는 게 알려지면 큰일 날 테니까요. 근데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아버지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앨범이었어요. 앨범을 펼치자 놀라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아버지가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국인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대학생 시절 교환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1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때가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대요. 한국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김치찌개도 먹고 노래방도 다니고 설악산도 등반했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셨어요. 마지막 장에는 한 여학생과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잠시 말씀을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진을 살며시 넘기셨습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더 여쭤보진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께서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치인이 되고 나서 그동안의 추억을 모두 부정해야 했다고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겉으로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비밀리에 한국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다고 해요. 표면적으로는 서로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뒤에서는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난카이 해구 대지진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그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있대요. 일본의 상류층들이 하나둘씩 한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아버지는 제게 부탁하셨어요. 이번 주말 한국 방문은 비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가시고 나서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울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곳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곳을 찾고 계신 거겠죠. 아버지가 한국에 다녀오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돌아오신 후 아버지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서재에 들어가 계시고 때론 늦은 밤까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하셨어요. TV에서 한국 비하 발언을 하는 다른 정치인의 모습이 나왔는데도 평소처럼 맞장구를 치시지 않았거든요.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절 서재로 부르셨어요.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 깔끔한 지하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우리가 TV에서 보던 한국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아버지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우연히 자민당의 다른 중진 의원과 마주쳤대요. 그것도 하필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소에서요. 서로 놀란 얼굴로 잠시 쳐다보다가 둘 다 애써 모른 척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꽤 많은 일본 정치인들이 비밀리에 한국 부동산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쿄 직하형 지진과 난카이 해구 대지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뒤로는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서류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강남의 한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불하셨대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둥지가 될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노트북을 켜시더니 일본 지질조사연구소의 비밀 보고서를 보여주셨습니다. 후지산 주변의 지각 변동이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지하수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미세한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대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 대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답니다. 어쩐지 최근 들어 자주 듣게 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일본의 부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문이요. 이 학교 친구 중에도 부모님이 갑자기 해외 이주를 결정했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다들 입으로는 다른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이런 위험을 피해 떠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는 이제 우리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1년 안에는 한국으로 떠날 수 있어야 한대요. 책상 한켠에는 아버지가 준비하신 노트가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을 위한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이사 준비부터 현지 학교 알아보기까지. 아버지는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빛나는 불빛들. 우리가 곧 떠나야 할 이 도시를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늘 동경하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꿈만 같았죠. 하지만 다음날 아버지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전날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통화하시더니 아침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하시고 서둘러 나가셨습니다. 등교 후 점심시간에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됐어요. 일본의 유명 정치인이 한국의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버지도 지난주에 한국에서 다른 정치인과 마주치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분이 이 사실을 기자에게 흘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아버지의 한국행도 알아낸 걸까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버지께 연락드렸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서재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와 누군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오랜 정치 동료인 스즈키 의원이었습니다. 그분도 반환 시위에 자주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서재 문틈으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스즈키 의원이 아버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한국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으니 서로 비밀을 지켜주자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치 서로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처럼 팽팽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스즈키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모두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이제는 서로 도와야 할 때라고요. 저녁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제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기사의 주인공인 정치인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파벌이신 분이랍니다. 그분이 한국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들통났다는 건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서둘러 계획을 수정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부산의 아파트 매물이었어요. 강남 쪽은 기자들에게 노출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는 해운대 쪽을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어머니도 드디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지만 아버지가 지진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시자 이해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한국행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이중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는 가끔씩 작은 지진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마코토가 저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제 이야기였어요. 쉬는 시간 친한 친구 사유리가 조심스레 제게 물어보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자주 가신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마코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부동산 중개사무실 앞에서 봤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코토의 아버지는 극우 성향의 지역 신문 기자셨거든요. 아버지의 행적이 이런 식으로 알려지면 큰일이에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한국 드라마 시청을 위해 들르던 카페도 가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 서재로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계셨지만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시며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 더욱 서럽게 우셨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전화를 한 통 받으셨대요. 당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온 전화였답니다. 앞으로 조심하라는 경고성 메시지였다고 해요. 저녁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누군가가 아버지의 한국행을 눈여겨보고 있었나 봅니다.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었지만 이런 행적이 알려지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받으셨대요. 하지만 의외로 아버지는 담담해 보이셨어요. 오히려 이런 압박이 들어온다는 건 우리만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같은 처지라는 걸 서로 잘 알고 있답니다. 다들 겉으로는 한국을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은밀한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고위 관료들 중에서도 한국에 자산을 옮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요. 특히 지진 관련 부서의 관료들이 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한밤중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를 향한 이런 압박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욱 분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문득 책상 위에 있던 한국어 교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더욱 신중하게, 하지만 더욱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우리의 도쿄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창문을 열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요즘 들어 이런 작은 지진이 더 잦아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버지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먼저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직 여러 가지 정리할 일이 남아있으니 저라도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좋은 제안인 것 같았어요. 이미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하니까요. 게다가 제가 먼저 가면 아버지의 한국행 준비도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서재에서 아버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편입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이미 모든 준비를 해두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설득하셨죠. 지금 이 시기에 제가 한국으로 유학 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일 거라고요. 요즘 일본 학생들 중에서도 한국 유학이 인기라고 하시면서요. 제 방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숨겨두었던 한류 굿즈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챙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책상 서랍 속 한국어 단어장들, 몰래 모아둔 K-팝 앨범들. 이제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아도 되겠죠. 학교에서는 한국 유학을 간다고만 했어요. 물론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부러워했고 일부는 의아해했죠. 마코토는 여전히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어지는 도쿄의 풍경이 조금은 서글프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버지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곧 따라갈 테니 그때까지 잘 지내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도 된다고. 더 이상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요.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지만 저는 웃으며 배웅해드렸어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도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후지산이 보였어요. 멀리서 보니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험은 점점 커져가고 있겠죠. 비록 가족과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하지만
이것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서울에서의 새 생활, 기대되면서도 조금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길 조심하세요.